야구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 8기 3년을 아주 소설같이 이렇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4년 차 들어서는 첫날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과 뵙고 지나온 3년의 궤적을 살펴보고 앞으로 또 남은 2년을 어떻게 일을 해나갈 것인가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행하기 전에 우리 간부들도 몇 명이 또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대선한 간부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광 부시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기영 장치행정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박병환 경제산업국장 일자경제과를 하다가 경제산업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한명동 복지문화국장 이번에 승진해서 3기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득 환경 녹지국장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철호 건설도시국장이 이번에 백과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김갑식 농업기술센터 소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조용한 보건소장 인사드립니다. 신현우 기획예산 담당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광일 미래전략 담당관입니다. 김성태 정보 담당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민 감사 담당관.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자치행정 과장으로 공문일 동장하는 유건규 동장이 자치행정 과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상으로 업무 소개는 마치고요.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예, 인사 말씀. 매년 이제 1년 차, 2년 차, 오늘 3년 차 이렇게 맞으면 그때마다 공통적인 고민이 있어요. 언론인과의 대화라고 이렇게 제목은 되어 있는데 대화를 하면 서로 앉아서 같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대화인데 사실 한 10년 되는 언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고 또 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원내쇼 하듯이 지나온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끄트머리쯤 가서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그동안 해왔고 이번에도 좀 새롭게 해보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2년차와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계시겠지만 PPT 자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다 말씀을 세세하게 드릴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또 부족하기도 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제가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시간 활용에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셔도 되고 여기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저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3년간의 변화와 성과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성과라는 표현도 보기에 따라서는 성과이기도 하고 또 다른 것도 볼 수 있지만 시민들께 우리가 3년 동안 그동안 시민이 낸 세금을 돌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보고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약속을 했던 부분들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약은 시민들과 시정을 맡고 도정을 맡고 군정을 맡고 자치단체 자원들이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분들이 약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고 지키지 않을 약속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약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 사항이 이제 107개로 시작을 하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 105개로 되어 있죠. 어떤 지자체든지 공약을 하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매니페스토 관련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 물리적으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추진이 불가하다든가 추진이 뭐 여러 가지는 곤란한 수밖에 없으면 조정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최종 105개 공약이 이렇게 지금 설정이 돼서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분기까지의 성과로 보면 이제 이행 실적으로는 43% 정도 저희가 이제 추산을 해봤더니 2026년도 1분기 상반기 그 전에 1분기까지는 91%까지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더 이상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발 공약 신청 최우수 자치단체로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USA 공약 신청 계획서 평가에서도 최우수를 받았고, 또 공약 이행 및 정보 공유 평가에서도 최우수를 받았고, 매니페스토 수상의 경진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14년 공약 이행 정보 공유 평가에서는 우수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년간 해온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이 사고로 어떤 그 기본적인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매년 보시는 바와 같이 상을 받는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 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나 기관한테 주는 게 상이 아니겠습니까? 상을 받은 걸 보면 뭐 열심히 잘했구나라는 것도 가늠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어떤 그 수치로도 볼 수 있고 지표로도 볼 수 있고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민선 7기에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도시개발에 그래서 우리 서산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서 보시는 것 마치 2013년도에 3개 그리고 지난해 2014년도에 1개 해서 4개의 산업단지를 조성 충청남 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시개발 사업도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많이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한 585개로 수치가 나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업자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 이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우리 2030년도 중공 목표를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날 착공식을 하고 공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부시장 때부터 일을 해왔던 우리 고향에서 일을 해왔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정말 애정어린 답이 뭐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단연 주저없이 이사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대산 당진간 건물을 연장서 이런 일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서산 영덕간 건물을 2005년도에 탈락, 2009년도 탈락. 이제 뭐 참수만에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초보득상이라고 하는 4대 성업까지 내세우면서 추진을 해서 2016년 2월 3일자로 다 통과했습니다. 너무 기뻤고 내가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해명성에서 그 추운 날 옷을 입고 확축을 풀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예타를 4번 이상 받은 예타 대한민국에 뭐 사업 있을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이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 2,367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여되는 일이 생겼죠. 나들 2개가 추가로 들어서고 쉼터가 여기 오다 보니까 예산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EMB 타다 보면서는 또 한 번 받게 된 겁니다. 2022년 11월 27일 날 예타가 통과했어요. 4번째.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제 그렇고 지난해 11월 7일 날 공식적인 착공식 2030년 준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뭐 우리 서산으로 볼 때는 굉장한 우리 서산의 석유화학단지 물류의 이동이라든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울산 같은 데는 IC까지 6km밖에 안 되고 여성 15km, 우리는 40km가 넘기 때문에 물류의 이동이라든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부분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게 뚫리고 나면 대동강이 뚫린다 이런 개념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3기 수소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150억 원을 또 도비 45억 원을 포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활용, 이렇게까지 전 과정을 구축하는 그런 일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부분에 있어서 그림을 쭉 보시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 될 텐데요. 일단 아이 낳는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출생으로부터 노랑에서 돌아가기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가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정부가 주는 이 복지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가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충남에서는 최초로 임시부 땅을 주기로 했고 사실 어찌 보면 저거 10만 원 주는 건데 10만 원 받았다고 뭐 더 많이 낳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고육지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나오는데 그만큼 인구 문제가 절실한 그런 현실에 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출산하게 되면 사무조리원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지원하고 다음 조리원을 직접 활용하지 않으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40만 원까지 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부담금도 올해 최초로 부모 부담금을 지원해서 어려운 분들을 했고요. 초등학교는 준비물 없는 학교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맞벌이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 뭐 이거 등록금 챙겨주는 것도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시간을 좀 덜어드리고 비용도 좀 덜어드립니다. 아이는 무조건 학교만 가면 모든 준비물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동양산에 했던 거고요. 초등학교는 뭘 하느냐? 중학교는 뭘 어떻게 하느냐? 중학교는 아이들 조금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고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살펴봐야 돼, 또 챙겨봐야 돼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 동남아,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전교생을 다 해외 보낼 수 있도록 또 1학년들은 2학년으로 오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생 전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눈을 뜨게 역사나 탐방을 통해서 꿈을 갖게
육성 프로그램으로서 민선 때 인재 육성, 사치경산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맥락이죠. 한 학교 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한 학교에 2억에서 5억 경원이 내에서 교육 인프라 이쪽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학 고등교육 거점 중으로 우리 지역에도 현재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 쭉 이거 나머지는 좀 들어보고 보시면 되겠고요. 취약계층 의원 그 부분만 보시면 노인의 어르신들은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복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늘리는 예산만 먼저 보다 전년도에 160억인데 176억을 신고가 늘려서 326개의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4,167개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부분은 항상 내년에도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노력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보건가족이라든가 취약계층 이분들에 대한 복지야말로 진정한 복지에 나있습니까?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혜택을 주는 이런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는 거 이게 진정한 복지다. 선별적 복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청소년들,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뭔가 꿈과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바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개설했는데 늘려나갈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이 교육과 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집단위에서는 정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잘 해놨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모니터를 해봤는데 어쨌든 또 부족한 점은 계속 채워나가고 있지만 많은 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화적인 측면인데요.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서 문화적인 측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먹고 사는데 급급한 그런 그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윤택하게 사람다운 삶, 쉼이 있는 뭔가 쉼표를 찍어가면서 하는 게 그게 그래도 참다운 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게 바로 문화죠. 품격 있는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시각 공동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 좀 저만이 챙겨나가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남문화에서 타운을 관리하고 조성하는 것도 다 그러한 맥락의 일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립과학원유치 지난해도 여러 번 얘기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2027년도에 첫사월 교육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 2030년도 중공 목표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성남동으로 가는 420만 평, 442만 평, 4만 1,000평, 4만 1,000평 부지에 들어서는 그 안에 다 녹여낼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이런 부분도 절차를 잘 진행하고 있는데 걸림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이제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쉽게 넘어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잘 되다 보고 보상 금년 안으로 보상 절차가 잘 마무리돼서 보상까지 들어가게 되는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 창작수당 아마 전국에서 몇 개의 지자체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산시에는 주민당 50만 원씩 이렇게 전국 예술단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마음껏 자아를 펼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챙겨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이것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150명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5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문화를 하고 예술을 하는 그분들에 대한 인정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벌어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죠. 관광을 벌어먹고 사는데 이 관광이야말로 가장 지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우리 지역에 자원이 있습니까? 저 유럽과 같이 어마무시한 그런 거대한 그런 자원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울망졸망 아기자기한 이런 자원들은 어디에 비해도 선택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갈고 닦는 역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발길을 찾아내게 하는 것.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다라고 합니다. 해미업성 축제도 역대급 축제로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는 경신하려고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도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분들 발길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낮에만 즐기는 게 아니고 밤문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관 이런 것들도 잘 조성만 해놓는다면 색다른 이런 모습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 있는 해양 탑방로 밤밤곡에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도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은산국장 이런 데도 아마도 돼 있는데 큰 도움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티와 오쇼 캐릭터 이건 전국에서 1등을 했죠. 아마도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느끼지만 너무너무 귀엽고 보면 볼수록 웃음이 저절로 나오게 하는 캐릭터입니다. 우리 EBS하고 우리 서산시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캐릭터인데 각종 관광지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양하게 아주 활동을 활약을 하게 될 거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루즈 얘기를 관광에 빼놓을 수 없겠죠. 관광의 어쨌든 가장 큰 부분 중에서도 관광의 최종 끝판 그것은 바로 크루즈 여행이죠. 크루즈 여행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되겠어 어떤 일을 다들 하는 거지만 이미 유럽에서 성공했고 다시 또 우리 서산에서도 크루즈 좀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서해바다에 갯벌 있는 곳에 그런 곳에 크루즈를 뜬다고 아마도 정말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멋지게 성과를 거두면서 공헌을 하는 곳이 가운데라고 말씀드립니다. 첫해 띄우는 거에 초점을 둬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했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산의 김치, 태대김치 500kg를 선적을 해서 3,780명이 타는 그 크루즈 안에서 탄 분들이 서산김치를 먹으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다녀오신 분들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저도 첫해에 갔다 왔었잖아요. 김치가 아니죠. 자기 무슨 끓여놓은 것 같은 그런 저거 있었는데 우리 김치 얼마나 맛있고 멋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김치 올라갔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우리 서산에 공특산물이 됐든 다른 상품이 됐든 더 탑재를 플러스 시켜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여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 크루즈에 탄 114,000톤 그 크루즈에 탄 승무원들은 1,10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투어에서는 우리 타고 있는 한 60명 정도를 우리 서산 땅을 밟게 해가지고 투어를 시켰습니다. 시티 투어, 해미업성도 하고 해미업성에 가서 우리 고유의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즐기고 또 우선 한옥장길 가가지고 우리 서산 알프스도 보여주고 이런 그 시티 투어를 해가지고 또 아주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크루즈는 지금 모함개념 아닙니까? 아이를 낳는 개념이죠. 우리 서산 자산에서 태우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큰 메리트는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출발점을 잡았으니까 계속 이제 지기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됩니다. 주 모함 내지는 기항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다른 데서 탄 손님들을 우리 서산 자산에 내리게 해서 우리 서산을 5시간, 6시간 다니면서 음식도 먹고 기념품도 사고 물건도 사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승무원들부터 뭔가 인식이 돼야 사람들이 입소문 내가지고 위에 가가지고 거기 내려가보니까 정말 좋더라. 거기 사람 풀어놔도 충분히 가는 데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전초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생각하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크루즈를 뛰니까 여기서 또 새로운 또 기회가 되죠. 우리가 원래는 중국과 국제에서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노력을 했던 거 아닙니까? 다른 문제라든가 세월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코로나 등등해서 배를 못 뛰고 있었죠. 그래서 크루즈를 뛰고 나니까 중국에서 먼저 손을 또 내밀어가지고 산통 항구에서 조각 가장 위에 나오는 거 가지고 인기하고 대학 저도 만나고 그러면서 좀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잘 하다 보면 중국으로 원래 당초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던 이 사업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오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 목장길 아시겠지만 이것도 10년 걸렸어요. 저 길 뚫는데 이적인 길 뚫는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물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결국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아주 우리 서산에 관광지 중에 핫한 1번지가 될 정도로 품평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고 농림부에서 들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랑하는 이 한우 여기 왔다가 훌떡 가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발길 잡아놔야죠. 그 발길 잡아놓으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주변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한 축사 박물관을 한다는 것 등등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 못 드립니다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시민들 의견도 다시 수렴도 하고 언론 여러분들에 대한 그 말씀을 하면서 공개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새롭게 자꾸 계속 도전을 하면서 미래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풍요로운 경제도시, 걱정 없는 복지도시, 품격 있는 문화도시, 모가문화적 관광도시에 이어서 꿈과 희망이 있는 비전이 있는 희망도시 마지막으로 희망도시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미래에 대한 우리가 투자를 가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종합 2030 종합발전 전략 이런 것들 보완하는 그 작업을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희망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이 담보가 돼야 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는 메슬로우의 5단계 나와 있지만 생존에 있는 것은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안전이 담보시키기 위한 안전에 대한 노력 열심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서산에 이 CCTV가 지금 4,068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그냥 멈춰있는 1차원적인 CCTV를 놔두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움직임 물체에 따라서 이동 각도를 달리하는 이런 인공지능 가공형 이런 신호체계, CCTV 체계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3,440대에 한 96%가 정도가 해당되고 학교 거의 빠지는 거 한다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3,440대를 인공지능 가공형 이런 그 CCTV 체계로 바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겨울이 되면 조금만 비슷하고 위험하죠. 자동이나 등등하지 않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3개월 2022년도 3개월 들어가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3개월 밀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위험 지점을 찾아내서 계속 열려나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건데 차량에 대한 위험 신호 이런 것도 많잖아요. 교차로 하든가 사고 나는 하고 도보 관련 위험하기도 하고 신호등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신경 써서 적색 신호 여기에도 남아있는 자제시간 얼마인지 자제시간 표시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개소가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이것도 얼마나 우리가 안전도 안전이지만 편리하고 좋습니까? 바쁠 때는 정말 1분, 한 1초도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바쁜 세상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때 대각선으로 바로 이 숫자 교차형으로
늘려나가는 게 있다는 것을 드립니다.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7월 1일 바로 오늘자 출범을 합니다. 모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출범을 하게 돼서 우리 지금 저쪽 도나로 쪽이 청년바닥 거기 건물 거기 지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근무할 건 아니고요. 이제 또 새롭게 생길 텐데 나중에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환경 분야의 한 6개 분야, 그리고 체육 분야의 한 2개, 교통이죠, 교통의 한 2개 이렇게 해서 8개 분야와 관련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담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예산을 전략되고 하면서 서산시 발전에 또 한 축을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능형 선별관리 시스템 아까 좀 전에 사탄사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전체 CTV 한 99%지만 사실 어찌 보면 100%가 다름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산, 재정 뭐 이런 거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거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연대로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세금을 펀트로 쓰지 않고 낭비되지 않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잘 낭비되지 않게 잘 쓰겠다 라고 100번 얘기해도 믿어주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인 국가 기관에서 이렇게 우리 서산이 정말 이 세금을 잘 쓰고 있다. 재정 분석 최우수 또 제17회 대한 지방 재정 대상을 받았고 전략적 신속 집행 이런 것들 통해서 기업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부 시체도 잘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지방 재정 분야에서 최초 한보람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지금 압축해서 제복 지표를 얘기했습니다만 시간 쪽 여유 같은 경우는 비용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럼 남은 1년 그리고 이 1년은 돼야 되는 문제지만 이 서산이 가야 될 분야 계속 지속 가능한 서산 발전하는 서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서 추진해 나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제시했던 부분은 크게 5가지 카테고리에 피가 선홍색 피해다가 얼마나 피해를 주기 좋겠어요. 그런데 건강하기보다는 분들은 핏줄이 어딘가는 막히고 어딘가는 가늘고 뭐 찌꺼기가 끼고 그러면 건강은 진짜 되겠습니까? 피가 도질 못해가지고 어딘가는 막히죠. 결국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수명도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핏줄이 우리 인체에 결정적인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결정체인 것처럼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한 결정체는 뭐냐? 도로교통망이죠. 도로교통망. 그냥 가시덤불이 즐비한 이런 거 길만 다니고 오솔길만 다니고 신장로 같은 정도만 다니고 있으면 거기에 어떤 인프라가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사통 발달 뻥뻥 뚫리고 연결되는 도로교통망을 갖는 것은 가장 직접적이고 그리고 미래 비전을 현실시켜 나가서는 체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 이렇게 발전한 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서 간선도로라든가 국지도 70%이라든가 가도로 관광도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도로를 서산 IC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단계가 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냥 들어오니까 교통망이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아무리 우리가 가서 오셔보려고 해도 안 옵니다. 그만큼 교통망이 좋은데 우리 서산은 다행스럽게도 4대 교통망을 모두 갖출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우리 선대들한테 선조들한테 우리 서산 이쪽의 땅을 이 적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조상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인프라 2028년도 서산민항 중공 목표로 대학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 이미 팽길은 열려 있고 고속도로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몇 년 안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늘길 땅길 바닥 전기 4대 교통망을 모두 갖추는 비전을 갖는 곳이 우리 서산이라는 거죠. 우리 세종이 행정도시 수도가 된다고 했을 때 거기 계신 분들도 비행기 타려면 우리 서산 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산 와야 돼요. 바로만 보러 서산 와야죠. 2020년 11월 29일 국제성지가 된 해외 국제성지 보러 서산 와야죠. 전 세계 2만 마리밖에 없는 국토를 70%가 찾아든 천수만 오려면 어디 와야 돼요? 서산 와야 되겠죠. 230년 동안 충청 불만이었어서로 충남부를 아울렀던 그런 해명성 보려면 서산 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은 빨대 역할, 거점 역할, 스펀지 역할, 자성 역할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서산이다. 충청의 맹주가 될 것이고 충남의 중심뿐만 아니라 결국은 중국과 첨단거리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중간 허리망을 딱 가지고 있고 4대 교통망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은 그야말로 미래 비전을 탄탄하다. 지금 잠깐 뭐가 뒤처지고 뭔가 정체된 것 같은 일정 부분 맥히는 것 같은 시스템이라도 그런 것들은 하나의 발전으로 가는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그런 곳에 뭐가 왔느냐? 바로 이 뭐죠? 길 넘어가야 되겠죠? 길 넘어가야 공항 얘기 먼저 해버렸네. 공항 얘기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공항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97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20전 투비행단에 오셔서 지시해가 쭉 시작했던 부분이 공항입니다. 어쨌든 2028년도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공항은 개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의 공항 주변에 4,280만 평,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재까지 다 돼 있는 마당이고, 그리고 제주도 울릉도에서 북산도 백령도 섬 지역으로 가는 그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국내선 섬 지역까지 띄우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목표는 뭐냐? 국제공항이 목표입니다. 우리 서산은 국제공항이 돼야 되고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제주도 가는 목표이 가는데 왜 미국 중국을 못 갑니까? 우리는 국제공항을 가져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운명의 체인 지역이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20년 투비행단이 그리고 12개의 군사 전투비행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행단이 우리 20년 투비행단 여의도의 4개에 해당하는 352만 평의 그 넓은 공항 부지를 가지고 있는 공항입니다. 그런 공항을 가지고 조금만 투자하면 국제공항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런 공항이 들어서 있는데 철도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철도는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철도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이 철도는 10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금년에 이제 계획이 늦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서산과 관련된 철도가 4개가 아니다. 4개가 태안과 우리 공항역을 거쳐서 태안으로 연결되는 내포 태안철도, 그 다음에 공주, 세종, 신탄, 대전을 연결되는 충청 내포철도, 그리고 또 이제 동서횡단 내포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에서 당진, 예산, 마산, 천안, 청주, 신림, 대산, 문경, 예천, 영주, 봉화울지 13개 이 지자체를 가로지르 330km 7조 2천억 들어가는 이러한 그 다음에 대산항선 이입선 철도 이 부분은 동서횡단 내포철도 우아지 중공된 부분인데 이런 4개의 철도가 우리 서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공항과 관련된 공항역으로 연결되는 이 공항 연결되는 이 철도만 일단 들어와도 철도 도시가 되는 거죠. 철도 타려면 일단 해비공항역으로 가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화가 되는 그런 기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이런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을 간단히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국가계획에 이 내포 대한철도라든가 충청 내포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충청 내천도를 우선순위를 두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 참고로 하시고 우리 서산공항역까지 반드시 철도가 들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 공항이 들어온 곳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철도가 뭐 계획에 국가계획에 들어가고 한참 시간이 걸릴 텐데 나중에 공항이 들어오면 그때 산다는 거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서산 입지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이곳에는 이런 4대 교통망이 완성이 되는 지역이 되어야 될 지역이 서산이라는 부분을 설파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가 이렇게 중요했고요. 중요한 것도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서산에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 국도 29호선. 이거의 해결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 때마다 공약을 다 내걸죠. 누구나도 공약을 내걸죠. 저도 내걸었죠. 그럼 제가 공약을 내걸고 때까지 주시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공약은 저는 아까도 모두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공약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신조와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역점을 두고 있어요. 무려 7가지나 이렇게 일을 여기에 대해서 추진합니다. 국도 25호선의 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이 한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국도 38호선 이 확장 문제라든가 이 국도 38호선, 32호선, 29호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기 앞에 써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않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도 640호선까지 우리가 찾아냈어요. 우리 이마트에서 국도 70호선 국도 연결됩니다. 5.3km 4차선으로. 그래서 우리가 국도 29호선의 이 정체 현상을 새벽에 출근길에 찍고 퇴근길에 찍고 이런 영상을 찍어서 충청남도 김태훈 본사장한테 직접 보여주면서 우리 서산 이거 반드시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 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국도 25호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지만 사이드를 통해서 우회도를 뚫는 이 지방 645호선의 개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동의를 받고 지시도 하고 해서 지금 이제 수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런 관계에 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신호 체계까지도 이제 뭔가 새롭게 해서 빨라지게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도 25호선에 41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중에 31곳을 인공지능하고 인공감으로 완전히 다 금년말까지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유 없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차도 사람도 없는데 빨간불이면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양심에 찔리잖아요. 그럼 서 있습니다. 그럼 서 있으면 이게 시동 다시 걸리면 내연도 나오지, 내연도 더 들어가지, 또 시간 우리는 소비되지 얼마나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 이게 들어왔을 때도 다른 차량, 이동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직진할 수 있도록 이런 신호 체계를 감지, 인공지능적으로 감지가 돼가지고 착착착착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31개소를 완전 인공지능 가공형으로 금년말까지 다 바꿉니다. 그러면 많이 또 달라지겠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이런 입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도 25호선의 전체 현상을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도로 문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루아침 안 돼요. 계획 세우는데 1년, 그다음에 이것저것 하는데 1년, 여러분들 도로 조그만 거 들어가면 기본이 3, 4년, 2, 3년은 그냥 또 거기에다가 보상기능이 생긴다. 한 명만 반대해도 이게 1, 2년은 그냥 꿀 가요. 그래서 정말 힘든 게 도로 문제다. 그런데 이거 그게 뭐냐 아직도 다른데 이런 얘기하는 국도 25호선 그걸 안 하고 들어가 이런 얘기하는데 하고 있다는 거죠.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한다고 다른 거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하는 거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이제 이 부분도 금년도 2월달인가요? 아주 안부원 때 사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언론 여러분들 아시겠죠? 시민들 잘 몰라도 Sustainable Aviation 퓨얼의 약자 지속 가능한 항공.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제로시키겠다. 이게 이제 탄소 중립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그 이산화탄소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항공기에 넣는 이 연료가 이 석화 연료가 굉장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큽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2배, 기차보다 20배. 어쨌든 이런 그 많은 배출을 하는 항공기에 들어간 연료를 항공기에 들어간 연료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그런 연료를 거기다가 넣는다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지속가능한 항공기는 말 그대로 80%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연료입니다. 그럼 그걸 뭘로 만드느냐? 우리가 먹어버리는 폐식용유, 폐비닐, 폐목재, 바이오매스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속가능한 탄소 배출량을 80%나 감축시킬 수 있는 그런 연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연료를 만들어내는 종합실증센터를 우리 서산이 유치했어요. 그래서 이 서산 대산 쪽에다 대우리 쪽에다 이렇게 추진을 하게 대통령 쪽에다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게 3,110억 원의 총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비 2,310억 원, 보험이 33억 원, 12, 77억 원, 그 다음에 민자 690억, 그래서 총 3,1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진하는 건데 이 원료의 어떤 확보에서부터 이 평가, 실증, 그리고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우리 순수 국산 기술화한다는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종합실증센터를 최초로 만들어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국제적인 표준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인증센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EU에서는 2017년부터 2% 이상 의무화 비율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는 70%를 이 사프 연료로 치환하게 혼합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의무화 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한 미래의 먹거리다. 또 더더군다나 이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참 좋은 부분이냐. 지금 첨가산업, 우리 석유산업단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국의 공급 과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인해서 요즘에 아주 체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서 바로 사프 연료를 생산하는 체계를 치환시켜 나가는데, 전환시켜 나가는데 아주 좋은 연구이다 이거죠.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 이 업종도 살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고는 그런 부분이다. 일단 2028년 중공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걸맞춰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연결되는데 탄소 중립과 관계된 것 중에 또 하나가 탄소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줄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산업 공정에서 배출된 탄소들 이런 것들을 포집해서 모아서 유용한 물질로 바꾼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바로 CCU,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탄소 포집하는 이런 실증센터를 우리가 대산 지역에 유치해서 쌍두마차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이탈리아의 에니 라이브라고 하는 회사에 가서 8,600억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직접 투자는 1,480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HV로 친환경 바이오 오일 생산 공장을 LG화학에 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탄소 중립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선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CCO는 금년 한 11월 안으로 준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미래산업 먹거리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도심 항공기 분야라고 할 것이고 AAV, 어드밴스드 에어 비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EV토를 수직 이착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UAM이 이제 날고 뜨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이오웨이빙 특구 내에 조성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 한 9월쯤이면 착공이 가능해서 내년 2026년 7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가 5년 연속 드론 특화도시로 선정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만큼 드론을 통해서 섬 지역에다가 물건 배송하기도 하고 묘박지 배에 떠있는 바다에 좀 배에다가 나는 거는 그런 것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유해 그런 부분도 우리 서산이 앞장서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산업단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빨리빨리 해야 시간이 많이 갔네요. 눈으로 보시면서 그러면 아주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 산업단지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상당히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 아까 말씀드렸고 4개의 산업단지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큰 동력을 이제 갖게 됩니다. 어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있는 거 보시면서 나중에 혹시 부족한 거는 질문을 받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도 바이오 연구 특구에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충청남도 김태형 이사님이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우리 시랑 같이 현장하는 것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4년차 맞춤 복지관계인데요. 쭉 볼까요? 일자리 아까 말씀드렸고 경남은 매년 7개는 8개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갈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보훈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보훈 수당을 많이 주고 있어서 보훈 장관님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이를 격려해 주고 가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어제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2022년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 1,200명 정도가 됐었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하면 1,560명까지 되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 대한 권익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 체계에 의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해결을 지키면서 당당한 소상 시민으로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교통수단, 이것도 이제 취약계층 관련이죠. 우리 같은 비장애인들이 어려움을 느끼지만 장애인들 이동권을 확보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특별 말 그대로 휠차를 타고 바로 차를 탈 수 있는 이런 특장차죠. 특장차. 이런 부분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한정된 시간 동안만 운행하는 것을 24시간 운행을 이렇게 시켜주고 그래서 많은 부분 외로움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해 교육발전 특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90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의료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잘 계획한 대로 갖추게끔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제 어린이집 아까 얘기했던 부분 연결되는 건데 어린이들 전 계층에 대해서 각종 지원책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큰 틀로 보면 한 14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리 서산시가 각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육아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한 6,300만 원, 7,300만 원 정도 그건 좀 유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 7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받으니까 체감으로 얼마나 받는지 잘 모르는 거죠. 파크골프장이 지금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양재동구 파크골프장 지금 1,000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18호를 또 늘릴 것이고요. 지금 저 부산에 있는 역천골프장 거기 9월로 지금 넓혀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지곡에 또 북부권에서 18호 그리고 대산 지역에 또 18호 해비 지역에 18호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에 없는 체육시설이 없다는 소리를 듣게 할 정도로 모든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 프라이밍장도 지금 공사되어 있습니다. 시민체육관인데 금년 말로 프라이밍장 국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프라이밍장이 이제 많이 공개됩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제 6년간에 금년 7월달에 생계에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들도 장애인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체육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 반다리 제도화돼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 이분들에 대한 복지를 많이 넓혀나가고 있다. 팔공 국민체육센터도 보시면 다 그대로 야외 체육센터는 저는 어디냐면 아파트가 뭐죠? 여기 아파트만 기억나요? 넬프로스 가는데 그쪽 옆에 있는 거기 야외 시설 그게 아니구나. 이건 저기 테크노밸리에 있는 야외 시설 그거구나. 그냥 있던 거. 이건 그 테크노밸리에 있는 야외 시설 부사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고
그건 안 나왔구나. 문화도시 또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좀 더운데 보통 벗어도 되겠죠? 네. 예, 종합문화재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큰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 2027년도 국립국악원 기공식, 착공식을 시발적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지금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말 안 하고 보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결론적으로 정상적으로 순기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막혀있는 게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서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국가원 아까 말씀드렸고요. 공연예술 지원센터라든가 창작예술 좀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다 우리가 목표한 대로 차근차근 전차대로 밟고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완공이 되고 완성이 되고 시작되면 서산은 문화예술 도시, 문화예술 도시 하면 서산하면 문화예술 도시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원사진 박물관센터, 우리가 박물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서산 지역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불교 유물을 비롯한 이런 부분들 우선 그리고 박물관 성격을 갖추는 그런 정도의 제목은 박물관센터지만 박물관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부분 정도의 박물관센터를 건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내후년 안으로 준공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차 정해진 절차에 맞춰 가고 있다. 건립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제성지 2027년도에 천주교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청년대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사세 교황께서 대한민국을 방문하실 텐데 대한민국의 국제성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아시아에 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국제성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님께서 이 서산을 무조건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필리의 박물관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관광 부분인데요. 관광 부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가로리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개방한 거, 이 부분도 예타가 탈락이 돼서 우리에게 그렇습니다만 예타와 관계없이 충청남도와 함께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재예타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도 마음을 하고 있고 갯벌 생태 보건 사업자든가 이런 것들 또 우리 서산시 나름대로 정원도 만들어가는 이런 정원화 사업 이런 것들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만 국가적으로 우리 서산시 하는 분들 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이 바덴 이쪽에 버금가는 정말 멋진 그 이상의 사랑을 받는 생태 관광 명소로 거듭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는 분들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여러분 들었다 보면 서산은 그냥 도시가 아니구나. 국제도시라는 그런 명성에 걸맞는 도시를 커가고 있구나. 사통팔달 다 보여주는 거점 역할, 허브 역할, 스펀지, 자석 역할하는 그런 도시가 되는구나. 굉장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에 들어온 관문이 꾀죄죄하다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첫인상이 그 사람을 전체를 다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인식하는 겁니다. 불과 3초면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졌던 그 평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십 배의 노력, 수많은 시간을 해야 된다. 우리 첫인상을 좋게 갖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국제도시에 걸맞이었죠. 자, 우리가 국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국제 강단을 띄고 있죠. 국제적인 가로림만 가지고 있죠. 국제적인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는 세계 근데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아시아 조력박람회 돕니다만 그런 국제적인 도시에 관문이 부족하면 이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거 들어가는데 그거 만드는데 돈 들어가는 걸 아낀다라고 그거도 뭐 아깝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서 줄이자는 얘기를 하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하면서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제 요걸 내가 문제를 잡더라고요. 서산 IC와 해미 IC 두 개 중에 해미 IC는 그런 대로 인정을 하는데 이거를 문제를 삼아요. 우리 서산시 대표하는 통합 브랜드 로고 모양과 닮았다. 이완섭이 지가 만든 것 같아서 그대로 있다. 뭐 이런 비아냥거리인데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닙니다. 서산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건 제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용역사에서 자기들이 고민해서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이걸 보면서 서산이구나 서산 강릉이구나 응답대 가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 어쨌든 지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모양이고 금액도 원래는 우리가 추정을 해서 45억 얼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 다 하고 이 최종 픽스 시킨 것이 33억 원 나왔고 전체 두 개가 예산대로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산에 걸맞는 도시의 얼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4월 안으로 두 개를 다 동시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해명성 축제, 글로벌 축제로 새롭게 멋있게 또 정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조력박람회 하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제목은 박람회라고 있습니다만 뭐 박람회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에 한 300여 명 가까운 분들 많은 분들 전문가들 조교학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올 걸로 우리 예상을 하고 있고 열리는 한 10,000명 정도는 찾아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서산을 알린다. 서산이 생태관계 명소를 가지고 있고 세계적 질서를 가지고 있고 서산을 알리고 그 외국인들이 와서 서산을 다시 새롭게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점이 있고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야산 중요하죠. 우리 자랑스러운 가야산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2012년 당시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가 301억 규모를 가지고 추진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하는데 이 부분도 잘 조성이 되고 나면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서산을 찾아오시고 여기서 아마도 묵어도 가시고 하면서 서산의 어떤 그 관광을 알리고 서산을 널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알리는 효자 역할을 하는 가야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수지 제가 공약사항에 이런 그 저수지 주변을 공원화한다든가 잘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나갈까 공약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개 저수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씩 그 수변 공간을 공원화한다든가 개선을 해나가면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지역에 어떤 심사를 가면서 지역의 활력을 되찾지 않는 데 큰 효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인선 그때 자문교수지 있었고 2호로 풍년교수지가 이제 조만간에 금년 중에 완공이 됩니다. 지금 거의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은 분들로 우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또 자문교수지는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코스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수질이 좀 안 좋다는 이런 부분을 조망도 하고 해서 이왕에 여러 가지 편익 시설 보호하고 이왕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또 쉬기도 하고 뭔가 좀 문화 예술적인 측면도 그쪽에서 하고 그런 광장을 조성하고 해서 당초 최초 출발점은 수질개선 출발점이 있었지만 광고처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한테는 유리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 돈말이 찬성된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게 우리 서산시는 더 좋게 국기를 우리가 더 따라가지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고시와 관련된 부분 오른쪽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본 건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5분 내고 7분 내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 빠르게 다 알아들으시죠? 이제 자원에서 여러분들 조만간에 이번 주라고 시간 되시면 한번 이렇게 보고 오십시오. 물등 높이가 94m인데 이제 전망대가 다 올라갔어요. 지난 6월 27일날인가 8일날인가 완전히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양을 갖췄다 이런 말씀드리고 금년 완벽하게 이제 준공되는 10월 정도 하지만 이미 한 7월이나 이때쯤부터 쉬운 대로 하는 계획이 있어요. 모든 부분이 지금 다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망대뿐만 아니라 어드벤처 슬라이드로 지상에서 30m 높이에서 허리를 감고 나가는데 그 길이를 보면 85m 정도 돼요. 그리고 또 밑에 올라가는 아래 쪽에는 아이들 좋아하는 암벽타기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통해서 찜질방도 만들고 물놀이 시설도 하고 그 옆에 이제 체육시설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땀 흘리는 분들 샤워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체험형 관광시설로 완전히 단순한 토각장의 어떤 그 불뚝 연기 나가고 뭐 불뚝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체험 관광형 시설로 뭐 탈바꿈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졸업광장 이것도 애증의 상품이 되는 부분일 텐데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단체들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 아마 뭐 전국에서도 지방 재정 투자 신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2번 하게 되는 건 우리가 유일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하도 반대 부딪혀가지고 행정안전 안 받아도 되는 투자 신청을 또 한 번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6월 27일 받았는데 다 통과가 됐습니다. 더 이상 반대할 명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힘을 모아서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유익한 졸업광장이 되고 많은 분들은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머리도 같이 좀 모아주시고 마음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들어가는 비용은 누누이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274억 정도 수도 들어가는 공사비 중에 도지사님께서 100억을 주기로 얼마 전에 또 약속했어요. 그리고 조만간에 성산에 또 오셔서 말씀하실 텐데 그때도 말씀하실 겁니다.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170억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개값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야 되고 200억 안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사 이 부분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 문제가 큰 어려움 없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보상 절차가 보상을 지금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2030년 중공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개발사 처음에 시작했는데 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수석지구만 말씀드리면 수석지구는 터미널과 연계가 되어 있죠. 이것도 2028년도나 2020년도 그때 중공 목표를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금년 보상이 들어갑니다. 모든 절차가 8개월간에 걸친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나기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다 거치고 행사를 통일하기 위해서 지금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 진행 잘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이 마찬가지고요. 동부전통시장 이 주차장은 270대 규모로 금년만 아니고 중공목표로 원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저희가 이런 것상 1차 지난 과정에서 좀 늦어졌어요. 내년 6월 말에 중공목표를 된다. 그 다음에 동문이동 청사 바로 앞에 그 마을 주차장 여기는 223대의 주차장 금년 9월 중 안으로 중공목표를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주차장만 확충되기 때문에 도심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내년 도시재생 인정 사업 이 부분도 내년에 중공목표를 잘 추진되고 있고 이번 좀 도시재생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내년 중에 이 도시재생법은 2026년도 안으로 다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불편 사업을 해소시켜 나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가서 민간 도로라든가 바다 보행 신호 등 회전 교차로 연수분산장치 이런 것들 계속 증진해 있는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다고요. 이제 미래 성장 능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이런 것, 희망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인데 아까 예인 부대가 야인 부대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설계상으로는 야인 부대가 없는데 지금 시공을 할 때 야인 부대를 아예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 무슨 행사들도 야인 부대가 꼭 필요할 텐데 대표에서 미래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쪽 일부 사람들은 해외에서 큰 행사를 뺏기는 걸 싫어하지만은 대부분 서울의 시내권 시민들은 지금 빨리 왜 그걸 하지 않느냐 이런 대부분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그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졌길래 한번 의견 제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졸업광장 면적이 한 3,630평 정도 돼서 굉장히 적지 않은 면적이에요. 저 부분이 이제 조성이 되면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 시민들 의견이 중간중간 또 나오면 그런 것들도 또 추가로 반영도 하고 조성이 다 개통한 이후에 2단계 또 업그레이드 계속 지금도 소승원이 2007년도가 8년도 처음 생겼지만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처럼 일단 광장에 들어서면 광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 가장대장 곳이 있고 어린이들 등 한쪽에 또 만들 것이고 물도 흐르게끔 이렇게 물길도 좀 운치 있게 만들어서 동력도 할 수 있게 다양한 이런 기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열리는 마켓으로 유치할 수 있고 전문 거래장을 유치할 수 있고 금방 말씀하신 마늘 축제 이런 부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주차장이 한 450대 되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무대를 상설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것들도 무대를 못 만드는 이유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놔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타운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 호숫가에다가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멋진 풍광을 좀 보고 왔는데 우리 마치 우리 잔디로 이렇게 광장을 만드는 초록광장 거기에 물만 있으면 거기와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런 상상력을 좀 저는 많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공연을 할 때 필요한 무대는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그걸 먼저 설치하는 것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굳이 마늘 축제라든가 이런 걸 부성이나 인지 의상하고 햄이 없어야 하냐 이화동 시장이 햄이 출신이니까 햄에다가 그런 거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건 전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거기가 가장 접근성도 좋고 넓고 그런 축제를 하기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거 더 좋은 데 있으면 알려주시면 거기가 설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햄이와 관련된 걸 저랑 연결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햄이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손해봤지 우리가 햄이를 사는 것보다 더 득되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차지에 그런 말씀 나와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또 아까 그런데 그러면 실티안 축구탕에서 가은 기자입니다. 예선 팔기 3년 동안 다양한 사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서산시가 초록광장이나 문화예술타운 같은 서산시를 추진해야 될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3대 수교학단지가 울산, 여수, 서산입니다. 근데 울산은 약 12만 평 정도가 SK에서 울산 대학공원을 좀 조성을 했고요. 여수 같은 경우는 기스크리텍스에서 애울마을이라고 해서 문화예술타운을 H협회에서 설치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도 다양한 대기업들이 입주했는데 서산시에서 그 입주 기업들과의 사업을 진행하는 의도가 있는지 여쭙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민선인데 2000 그때가 17년도일 거예요. 2017년 7월 31일 날 기획이 되는데
그때 제가 대상 고사를 선택해서 특별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때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지역에 뭔가 이런 그 투자를 하고 상생 발전을 일어나야 되는데 울산이라든가 여수라든가 이런 심지어 가까이 있는 탐진가도 전부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잘해서 지역과 상생 발전을 동거해 나가는데 지금 우리 서산에 있는 기업들, 국제 글로벌 기업들이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인색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안 두니 이번에 그 서산 시에 청구 일어나면서 그런 그 사업을 뭔가 해달라는 식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추진을 해왔었고 그러다 저는 이제 그 뒤로 4년간 또 자연인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지금 왔는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해상 우사 기업들이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또 굉장히 협조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워 돌파구를 찾기 힘든 그런 과정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또 강력히 어필하면서 뭐 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또 크게 어렵지 않을 때도 잘 안 했는데 그것이 지금 크게 뭐 다가올 부분도 아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고 있고 지금 안산공원이 이제 가장 큰 그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오일뱅크에서는 일부 지금 비용을 지불하는 상태도 있고 다른 데서는 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 기업들이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굳이 뭐 제가 시장으로서 압박을 가하고 왜 그 안 하느냐고 지금 책임을 그 시점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언론인 여러분도 알고 있어서 또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점에 또 나름대로 사이즈에 맞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기업도 잘 운영이 되고 살려나갔을 때 힘도 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여튼 말씀의 취지 잘 알고 챙겨나가겠습니다. 아까 또 누가 소개했죠? 네, 선언의 시대 백다일 기자입니다. 저는 이 많은 것 중에 두 가지가 답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 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자료가 8쪽하고 25쪽에 일의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역 대상공단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시장님이 연초에 브리핑하셨던 구세주소는 그 화석연료가 반드시 탄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석유에서 수소를 얻는 것 좋은데 남는 탄소를 어떨 것이냐. 그리고 파리연합 정신의 정면을 위배되는 거거든요. 구세주소는. 그런데 우 시장님이 브리핑하셨던 이 에세이 이거 파리연합이 딱 규정한 인증해준 5가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딱 속하거든요. 그래서 구세주소와 이 SA에 대해서 서산시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있을 텐데 이걸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거기에 가장 좋은 길은 맨발로 맨땅을 걷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산 한국장길을 불끈 돌려 있고요. 충전저수지 옆에도 옛길이 예쁘게 있는데 데크를 둘렀고요. 장흥숲 저수지 주변에도 예쁜 옛길이 있는데 데크를 둘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한 번씩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후자부터 얘기하면 다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역에 흙 밟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도심 속에 없어요. 우리가 당연히 지금 우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왼발로 일부러 흙을 걷기 위해서 헛토끼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만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서만 가고 걷자. 근데 여러분들 도시에 어디를 가도 흙바닥 있는데 밟고 안 다니니까 하루 종일 아스팔트 뭔가 포장기를 밟고 다녔어.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아스팔트만 밟고 다녀요. 거기서 올라오면 안 오는데 유독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시를 발전시키면서 흙을 밟고 가야 건강도 좋고
몰라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무슨 명이 그거 많은 듣는지 모르지만 그런 길을 가는데 지름길이라든가 뭐 비 오면 또뭐 찌꺼거린다든가 잔디로 다 하다가 어쨌든 찌꺼거릴 수도 있고 그런 길을 그렇게 깔았을 때 과연 얼마나 후용가치가 있고 즐기기 있거든. 그 데크는 또 왜 생겼겠어요?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데크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산에 다 데크를 만들어놨어요. 저도 그 느껴요. 여기 짧았지. 데크를 다 깔 필요 없는데 여기 그냥 빡 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다 계단 만들어가지고 해놨어요. 전국 어딜 가. 그건 저한테 비난할 건 아니고 그렇게 세상이 가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우리의 문명의 이기가 많이 생기면서 그런 바가 가다 보니까 거꾸로 우리 인간이 만든 발명품들에 의해서 인간이 피해를 받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감 100% 공감하지만 다시 짚어가지고 거기를 대극기로 안 하고 야자미 길로만 쭉 한다든가 또는 뭐 어디 뭐 어디 흙으로 한다든가 하면 비 올 때는 이거 못할 거예요. 어쨌든 뭐 등등 여러 가지 맞는 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탄소중립 관련과 앞에 어떻고 사프 이 부분을 공감하시고 탄소중립 그 관련해서 CCU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전문가 아니라서 백기라만큼 전문 수가 없어요. 다만 CCU라고 하는 것이 가공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탄소분, 산업분야에 나와 있는 탄소를 우리가 끄집어내다가 모아서 그런 걸 가지고 유용한 탄화,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자 생분해서 이런 거 플라스틱을 만들어가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중앙이나 어디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걸 우리는 정부 공모사업에 유치를 공모해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됐는데 그걸 나쁘다고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 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썰어서 다 봤거든. 봤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참고를 하겠고 방송 일정 때문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인선 8기 3주년 이런 그 간단한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질문도 주시고 그동안에 또 제가 열심히 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좋은 조언도 해주시지만 또 더 필요한 올바른 생각을 위한 제언해 주신 여러분 그분한테 거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일정에 주신 분들은 점심 식사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